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네, 핀테크 업계가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부가통신 사업자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면서 은행이나 카드 업계 또 핀테크 업계 여기에 또 각종 앱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다들 부랴부랴 막 신고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가통신 사업자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네. 부가통신 사업자,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면 꼭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고를. 네, 맞아요. 네, 근데 부가통신 사업자 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부가통신 사업자는 부가통신 영무를 하는 사업자인데요. 네. 웃겨요. 말이 어렵네요.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동통신 사업이나 이런 기간통신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통신 영무를 하는 사업자인데요. 네. 굉장히 어렵죠. 엄청나게 어렵네요. 우리가 많이 하는 SK텔레콤, KT, LG텔레콤 이 사업자를 빼고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상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러면은 모바일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그냥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내가 서비스를 한다 생각하면 다 부가통신 사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전기통신사업법상 의무는 신고만 딱 하시면 돼요. 네. 어디다 해야 돼요? 이 요건이 한 가지 있는데 요건이 있어요? 빼먹었어요. 예. 말씀하세요. 자본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네, 자본금 1억 원 이하일 때는 이제 신고를 한 걸로 봐줘요. 신고를 한 거랑 똑같이 의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하는 사업자들, 좀 큰 사업자들만 하고요. 만약에 스타트업인데 네네. 자본금이 9,999만 원으로 네, 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신고를 안 해도 안 되는 해도 건데 되죠. 1억까지도 안 해도 돼요. 1억까지도?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네. 어쨌든 간 사업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네. 하다 보면 이제 자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모르고 있다 보면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거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1억 원을 초과하시는 경우가 보통 투자받거나 M&A 하거나 하면 1억 원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때는 이제 한 달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칙 조항이 있어요. 벌칙. 징역형이 있는 벌칙 이것 조항인데 때문에 징역까지 가요?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자칫하면 자본금을 다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네요. 스타트업한테는 굉장히 과중하죠. 네. 한 인터넷 은행 관계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뜸 이제 하시는 말씀이 기자님, 우리가 금융사업자입니까? 부가통신사업자입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너무도 억울함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확인을 했던 네네. 건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좀 과한 규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복 규제니까 불편하고 좀 굉장히 규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신고 의무도 있으니까 난 부가통신 사업자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거랑 별도로 자기 사업에 따라서 뭐 등록이든지 허가든지 신고든지 또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온라인 상거래업자는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해야 되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전자금융거래업자 같은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굉장히 많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등록이 통과가 돼요. 네. 뭐 망분리도 해야 되고 전자금융거래 정보도 잘 보관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모두 테스트를 거쳐서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인터넷 전문은행도 마찬가지로 시설 구축을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의무가 많은데 자기들은 이제 이걸 다 했는데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못 한 거예요. 내가 더 무거운 의무를 이행해서 그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도 받았고 금융위 등록도 마쳤는데 내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걸 전제로 이걸 다 받은 건데 또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규제가 여러 개다 이렇게 않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가통신 사업자 요것과 관련해서는 되게 조금 생긴 지 오래된 규정이고 그 다음에 막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건 정말 최근에 생긴 거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제 그 사업자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 간의 이런 법령 정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탓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주관 부처는 사실 과기정통부잖아요. 네네. 예, 변호사님하고 저희가 좀 앞서서 좀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변호사님이 맡고 있는 고객사들 같은 경우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고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은
업체들이 다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사업주들한테 좀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걸 알리고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아마 좀 계도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과거에 이거를 막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 사업자들이 많이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해서 이렇게 계도하지 않은 걸 그렇지. 수도 너무 있어요. 당연하니까 예, 당연히 예, 알겠거니 해야 인터넷 쓰는데 사업자들은 자기가 부가통신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넓게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데 법 규정에는 이제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통신 역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통신 역무가 뭐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웬만한 사업은 다 해당하는 거예요. 통신 판매 이런 분들도 다 해야 되는 통신 판매 거예요? 업자 오히려 그분들은 잘 하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과중하게 막 자기들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거나 뭐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 망불리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개인정보 보호 조치 구축 명세서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다들 하시는 것 같고 워낙에 요즘 온라인 상거래를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소상공인을 위한 이제 안내 책자 같은 데는 다 있어요. 부가통신 사업 신고를 하셔야 된다. 자본금 1억 원 초과하면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잘 안내가 돼 있는데 구축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뭐 좀 더 엄격한 규제의 요건을 충족시킨 사업자들은 그거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 테크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